이번 시간에는 조직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직의 유형, 길버트 스미스가 분류했던 통계성을 기준으로 한 조직의 유형, 관료제 조직, 일선 조직, 또 투과성 조직, 전면적 통제 조직으로 나눈 길버트 스미스의 분류, 또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수직 조직과 수평 조직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또 그럼 조직 관리 전략으로서 목표 관리, 또 그럼 퍼트, 또 총체적 품질 경영, TQM,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버트와 스미스는 조직을 분류할 적에 관리 조직, 길버트와 스미스의 조직 유형, 여기는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관료제 조직, 일선 조직, 투과성 조직, 그리고 전면적 통제 조직. 이렇게 네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관리제 조직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냥 관료제 이론, 관료제 이론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서 분업의 원리, 계층제의 원리, 합법적 지배, 문서주의, 또 몰 인정성, 또 자격과 경력 지향,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양한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앞선 시간에 정리를 해봤는데 그대로 관료제 이론을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통제를 두되 법규화된 통제, 소위 법제화된 합법적 통제, 합법적 통제죠. 합법적 통제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은 관료제 조직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여기 뭐 그냥 관료제 이론 가지고 여러분 보시되, 여기는 합법적 통제 범위가 규정되어 있는 거죠. 합법적 통제 범위가 규정되어 있는, 법제화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선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일선 실무자의 재량 범위가 확대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통제권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 통제권을 최소화하고 있는 조직. 대표적으로 사회복지 실천 조직도 역시 사회복지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그러면 사회복지 행정도 역시 읍면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분한 권한을 주어서 운영하도록, 다른 행정과는 달리 충분한 권한을 주어서, 통제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관리력이 있기도 하지만 그 통제권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조직을 일선 조직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급 담임제로서 반운영이라든지, 검찰 조직에서 개개의 검사의 업무 역량이라든지, 또 그런가 하면은 경찰서 형사과의 개결 형사팀이나 형사 일선 행정가들의 권한의 최대한 통제권을 배제하고 최대한의 재량권을 주는 이런 조직을 일선 조직이라고 합니다. 투과성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투과성 조직은 있다고는 하지만 있으나 마나한 조직. 통제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있으나 마나한, 스스로 어떤 영리적 목적이 전혀 없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이끌어가는 자원봉사 조직. 자원봉사 조직과 같은 경우에는 투과성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전면적 통제 조직은 교정복지와 같은 데 나오게 되는 건데, 이것은 이전의 환경과 전면적으로 단절되면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틀로,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어가도록 철저한 통제 속에서, 이건 철저한 인신통제까지, 인신통제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전면적 통제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버트 스미스가 제시했던 업무 통제성에 따른 분류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지금까지 기출문제가 나왔던 것은 투과성 조직이 나왔습니다만, 역시 투과성 조직이 나왔습니다만은 관리조 조직이야 당연히 개별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이제는 일선 조직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투가성 조직과 일선 조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특징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직 조직과 수평 조직이 나와 있습니다. 수직 조직과 수평 조직이 나와 있는데 수직 조직과 수평 조직이 나와 있습니다. 수직 조직은 우리가 개선 조직, 라인이라고 합니다. 수평 조직은 망뇨 조직, 망뇨 조직 스텝이라고 합니다. 망뇨 조직 스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수직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 조직, 거기 보면 결정권과 의사권을 가지고 의사결정권과 집행권을 가지고 조직 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조직을 수직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수평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권과 집행권은 없으나 조언이나 자문 등의 방법을 통해서 조직 목적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조직을 우리는 수평 조직이라고 합니다. 즉 망뇨 조직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장단점이 있는데 역시 수직 조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조직의 원리가 적용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식 조직을 가지고 말합니다. 국장, 과장, 계장, 주임 이런 식으로 승진, 말하자면 상향 승진의 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수직 조직입니다. 그에 비해서 수평적 조직이라는 것은 어떤 승진의 개념인 의미를 의미하고 조언, 자문이라는 전문성의 개념에 초점을 두는 것은 수평 조직, 망뇨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중요한 것은 바로 장단점, 특히 단점. 수평 조직의 장점은 조직의 신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조정과 협조를 가능하게 하고 보다 합리적인 장이 혼자 독선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단점은 책임 전가, 또 그러면 무능한 위원회와 같은 경우에는 낭비, 또 개선과 파워 게임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의사소통 경로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수평 조직의 단점에 대해서 여러분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트 정리는 하지 않습니다만 공식적 조직과 비공식적 조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 조직을 말합니다. 이 공식적 조직, 공식적 직제표에 의해서 그걸 우리가 정형화라고 설명을 하는데 어떤 공식적 직제표에 의해서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조직을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비공식적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 조직 내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을 비공식 조직, 자연 발생, 자생 조직을 바로 비공식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양자를 비교할 적에 양자를 다 정리해놨습니다만 공식 조직은 인위적, 이미 조직을 만들 때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조직, 인위적, 기계적 조직인데 비해서 그에 비해서 비공식적 조직은 자연 발생적, 인간적 조직입니다. 공식적 조직은 수직적 유계가 더 큰 의미를 갖는 데 비해서 인간적 조직인 이 비공식적 조직은 수평적 이런 구조가 특징입니다. 공식적 조직은 능률을 강조하는 데 비해서 비공식적 조직은 감정을 강조를 합니다. 공식적 조직은 조직의 안정성을 가져오는 유면적 조직인데 비해서 안정성을 가져오는 데 비해서 비공식적 조직은 조직의 안정성보다는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성을 가져다 줍니다. 공식 조직은 전체 질서를 강조하는 데 비해서 비공식 조직은 자기들만의 화합, 부분 질서라고 합니다만 자기들만의 화합을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장점으로서는 공식적 조직은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비해서 비공식적 조직은 어떤 조직에 소속감을 갖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서는 경직적이자 아니면 경직적이거나 비인간적이라는 공식적 조직과는 달리 비공식적 조직에서는 공식 조직과의 마찰,
또 그러면 정실 인사와 같은 문제점도 있다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조직 모르는 건 아니고 비공식 조직 알기도 하지만 그러나 양자를 시험용 용어로서 여러분들이 비교를 내서 여러분 스스로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목표 관리가 되겠습니다. 목표 관리. 1954년에 드러커가 처음 제시했던 것이 MBO가 되겠는데 목표 관리. 우리가 MBO 목표 관리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여기 MBO는 전 구성원이 뭐예요? 전 구성, 즉 상사와 부하 이렇게 하는데 번역이 그렇습니다. 전 구성원이 뭐예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전 구성원이 모여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전 구성원이 모여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전 구성원이 모여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줄 바꿔서 수시로 평가하고 환류, 피드백함으로써 수시로 평가하고 피드백함으로써 줄 바꿔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조직 관리 전략입니다. 조직 관리 전략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위계에 관련 없이 모든 구성원이 모여서 공통의 목표. 만약에 이 조직에 이 회사의 공통의 목표를 예산 절감으로 잡았다. 그러면 각각의 사무실에서 수없이 많은 세분화된 업무를 처리하면서 하나하나의 세분화하면서 만약에 복사기를 관리하게 된다. 그럼 복사기를 운영할 적에 공통의 목표인 예산 절감에 맞추어서 만약에 이면지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면지를 사용했을 때 얼마나 예산이 절감되는가를 수시로 평가하는데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할 때마다 그래서 한 달 간격으로 평가를 했더니 확실히 예산 절감 효과가 20만 원 있었다. 그래서 다음 달 냈더니 그때에도 역시 한 20여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하려고 했더니 세 번째 달에 이면지를 쓰다 보니까 이면지에 붙은 이물질로 인해서 오히려 80만 원짜리 드럼이 깨지는 경우가 발생을 했다. 이렇다면 오히려 예산 절감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갔지만 오히려 소탐되지 20만 원 아끼기 위해서 80만 원을 깨먹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피드백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그렇다면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또 예산 절감을 해볼까? 이렇게 공통의 목표를 모두가 모여서 결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부 사업을 이끌어가면서 수시로 평가하고 피드백함으로써 예산 절감도 이끌고 조직 운영에 또는 조직 관리의 효율성도 극대화하고자 하는 방법이 1954년 드러커를 중심으로 해서 등장했던 목표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MBO는 오브젝티브,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브젝티브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는 단기 목표 달성에 활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브젝티브스라 목적이란 단어가 영어로 설명하게 된다면 목적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퍼포스도 있고 에임도 있고 골도 있고 오브젝티브스도 있고 다양한 목적, 목표라고는 영어를 쓰지만 그들이 쓰는 것처럼 전문화되지 않지만 어쨌든 오브젝티브스라는 단어를 목표로 할 때에는 1년 이내 우리가 단기 할 때는 장기라고 할 때는 적어도 5년 이상 중기는 한 3년 전후 1년 이내는 단기 목표라고 합니다. 이 오브젝티브스라고 하는 단어가 단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MBO를 설명할 적에 장기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오브젝티브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MBO는 단기 목표 달성에 아주 유용한 조직관리 전략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1번에 보시면 조직 구성원인 상사와 부하가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활동하고 그 활동 결과를 조직 목표, 공동의 목표에 비추어 평가 완료하는 능력주의적 조직운영의 관리기법이다. 드러커가 제시한 것으로서 두째 줄, 기획과 통제라는 관리 기능을 확대해서 만든 관리 전략이다. 기획과 통제라는 것을 만들었다. 특징 나와 있죠. 3번에 명확한 목표 설정, 권한의 위임과 책임의 규정, 참여와 상하 협력, 평가 및 환류, 이런 등등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퍼트가 나와 있습니다. 퍼트가 나와 있는데, 퍼트는 목표 달성에 관련된 모든 공정을, 목표 달성에 관련된 모든 공정을 영어로는 프로젝트를 하죠. 동북 공정, 그러면 동북 프로젝트 하는 것처럼 모든 프로젝트를 관련 모든 공정을 시간으로 변환된 그림으로 시간으로 변환된 그림으로 나타낸 조직 관리 전략을 우리는 퍼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다면, 만약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라고 한다면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 또 말하자면 행정법, 이렇게 5과목이 있다면, 만약에 한국사를 한다면 여기에는 이론 강의도 있을 것이고, 문제풀이도 있을 것이고, 핵심 요약 정리도 있을 것이고, 이론 강의에는 A 선생님 강의도 있고, B 선생님 강의도 있고, C 선생님 강의도 있고, 문제풀이도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핵심풀이도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각각을 모두 시간으로 변환을 시키는 겁니다. A 선생님은 120시간 걸린다, B 선생님은 80시간 걸린다, C 선생님은 60시간 걸린다. 전부 시간으로. 현명한 사람은 어떤 경로를 따를까? 가능한 목표 달성할 때 최단기화된 경로를 따라가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A 선생님은 120시간 걸리는데 C 선생님 60시간 걸린다. 근데 C 선생님을 만나러 가려면 하루에 왕복 6시간 차를 타야 된다. 그렇다면 수업 시간은 짧게 걸려도 대단히 매력적이지만 왕복 코스를 따르거나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체력 소모 등에 의해서 시험 전략에는 마이너스 전략이 되지요. 이렇게 해서 모든 경로를 수업 시간 플러스 소모, 그리고 운용, 교통, 이런 것들 다 따져서 시간으로 변환시킨 그림으로 나타낸 조직관리 전략을 퍼트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퍼트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 조직관리. 거기 여러분들 보면은 464페이지에 나와 있죠. 이건 대규모 공정, 프로젝트 운영 관리에 유용한 것이 되겠어요. 기본 테마는 시간입니다. 시간. 여러분들도 그림은 그리지 않았지만은 다 머릿속 시험 전날까지 적어도 시험 보기 이틀 전까지는 진도가 끝나야 되니까 시험 보기 48시간 전까지는 진도가 끝나게끔 다 퍼트가 작성됐을 거예요. 가장 멍청한 자가 시간은 없는데 두꺼운 책 갖는다든지 자기가 진도도 끝나지 못할 책을 사가지고 공부하는 자는 아주 멍청한 거죠. 사업적으로 운영하는 교육사업자에게는 대단히 고마운 분이 되겠지만 개별적으로 봐서는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려보세요. 요즘은 인쇄출판술이 발달해서 거의 모든 책에 있는 자료들이 똑같습니다. 단지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데 이 책 샀다 저 책 샀다 이렇게 이 선생님 저 선생님 혼자 대학원 공부하듯이 대단히 지식 함양에 도움이 됐다고 흐뭇할지는 모르지만 합격증은 대단히 더디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런 거. 대규모 프로젝트의 운영에 아주 하는데 잠수함 개발 사업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시간으로 변환시켜서 그중에 최단 경로를 찾아내고자 하는 조직 관리 전략을 퍼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퍼트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4번에 있는 거기 퍼트
과학 평가 교육 기법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에발리에이션 앤드 리뷰 테크니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퍼트라고 영어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퍼트라고 해서 퍼트는 하나의 과업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다수의 세부 사업을 단계적 결과와 활동으로 세분하여 모든 공정을 세분하여 관계 도식으로 형성하고 최종 목표로 연결시키는 관리 기법. 시간의 효율적 사용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소요 시간 측정을 기본 전제로 한다. 대규모 관리 전략의 아주 유용한 방법이다. 시간으로 구성된 그림으로 표시한다. 이것은 이게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거기 장단점 나와 있는데 CPM. 이 CPM이 곧잘 우리가 언제나 하는데 CPM이라고 무슨 건설 사업에서 토목 사업 다 해석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직 관리 전략의 개념을 조직 관리 전략으로 개념으로 본다면 이 조직 관리는 최장 경로를 말합니다. 최악의 상태를 감안했을 때 예상되는 최장 경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일정에 맞추어서 공부 계획표를 짤 적에는 CPM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48시간 전부터 1, 2, 3 거꾸로 오늘까지 역순으로 하되 만약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는 날, 하자가 있다면 시험 공부를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전부 제로로 놓고 나가는 겁니다. 아버지 생신, 제사 뭐 이런 것들 전부 제로로 놓고 해서 날짜를 역순으로 한 다음에 만약에 제로로 쳤던 날이 책을 볼 수 있다면 그건 나에게 남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로를 않고 그날도 공부한다고 해놨다가 책을 못 보면 진도가 시험 끝나고 진도가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설정하게 되는 최장 경로를 임계 경로, 주경로 하는 CPM이 되겠습니다. 물론 프로젝트와 여기는 퍼트와 CPM은 동시에 씁니다. 프로젝트와 퍼트를 동시에 3번에 나와 있죠. 동시에 써서 통용도 하는데 퍼트는 보통 활동 소요 시간이 예측하기 좀 어려울 때는 퍼트를 쓰지만 활동 소요 시간, 특히 우리 같이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날짜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요 시간 배정이 명확한 범주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CPM을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CPM이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경로를 상황 감안했을 때 예상되는 최장 경로를 CPM이라고 해서 주경로, 임계경로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TQM, 총체적 품질 경영이 나와 있습니다. TQM. 그러면 총체적, 토탈이죠. 토탈 퀄리티, 그리고 매니지먼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체적 품질 경영인데 여기는 총체적 품질 경영, 이것은 총체적 품질 경영 또는 총체적 품질 관리라고 이렇게 하죠. 여기는 고객 중심으로 그 조직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고객 중심으로 전 구성원의 참여와 권한 위임 속에서 수시로 평가하되 피드백을 함으로써 수시로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것을 지속적인 학습 과정이라고 합니다. 지속적 학습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수시로 고객 중심으로 전 구성원이 모여서 대등한 입장에서 권한을 위임하여 평가하고 피드백함으로써 계속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가고자 하는 이런 그 조직 관리를 TQM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그야말로 장의 리더의 의지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이 TQM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객 중심 관리, 물론 지금 다 모든 것이 고객 중심이라고 하지만 어떤 고객 중심 관리, 그러면 TQM을 먼저 생각하되 고객 중심의 눈으로 모든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을 수시로 평가하고 피드백함으로써 그 서비스에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 재화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조직 관리 전략을 이렇게 TQ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개념, 조직에서 산출되는 재화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직 내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여 업무 수행 방법을 개선하는 운영 방식으로
고객의 욕구나 필요에 기초하여 목표를 설정하는 고객 중심 관리를 지향한다. 특징으로서는 리더의 강력한 의지, 전체 구성원의 참여와 권력 분배, 고객 중심 관리, 지속적 학습 과정, 총체적 관리는 굳이 안 썼지요. 바로 이 TQM.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MBO, 퍼트, TQM 다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문제 영역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리더십 이론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